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마 1급 실기 엑셀 2024년 유형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적으로 1월 달에 신화공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2024년 상시 유형 문제 1차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일정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공해주는 출판사 측에서 3월 말쯤에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보통 풀이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달까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서 새로운 유형을 몇 가지 반영을 해서 제가 급하게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요. 풀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창과 엑셀 파일을 띄워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뀐 게 없다 그랬죠. 추가되는 함수 몇 가지가 생겨났는데 지금 현재 24년도에 새로운 유형으로 시험 쳐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문제가 조금 치사해졌다 그래요. 뭘 치사해졌냐면 뭘 막 입력하는 것들도 많고요. 말도 이상하게 해놓고요. 맨날 하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뭔가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조금 반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작업 시트에서 현재 기본 작업 시트죠. 고급 필터를 수행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맨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이 영역에서 이 전체 영역이죠. 주문일자의 요일이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줘야 될 거 요일을 찾았는데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우와 함수가 들어갈 건데 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 그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놓으세요. 이고야 엔드가 들어가겠네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단가가 50에서 100 사이 50 이상 100 이하니까 얘도 엔드가 들어가. 또 이거나가 나왔어요. 우아가 들어가네. 코드의 앞 두 글자를 찾아서 JJ예요. 그럼 엔드 우아가 분명히 들어간 함수인데 자 문제를 보세요. 이 함수만 쓰자 그랬어. 엑셀은 쓰라는 함수 말고는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위크데이와 레프트만 쓰라 그랬기 때문에 딱 쟤만 써야 돼. 엔드도 없고 우아도 없어요. 그죠? 왜 없지? 이제 이렇게 당황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요일이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인 건 우와 얘 없어도 돼요. 풀 수 있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 이거나는 반드시 엔드 우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엔드 우아라 쓰라는 말이 없잖아. 만약에 문제에서 엔드 우아라 쓰라는 말이 있고요. 조건이 이렇게 조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A 26에서 C 30이면 이만큼 되는 거잖아. 그죠? 이만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걸 다 써야 되나? 그건 아니야. 만약에 여기 엔드 함수도 있고 우아 함수도 있고 다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썼던 제목 조건 밑에 함수 두 칸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엔드 우아가 없잖아. 그럼 뭘 써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급 필터에다가 함수가 추가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급 필터가 뭐냐면 제목은 나란히 쭉 쓰고요. 조건이 나란히 오면 엔드, 조건이 한 칸 내려가면 우아. 그죠? 우리 필기시험에서 주로 봤던 것들. 그런 형태에다가 함수를 추가해서 써야 된다는 뜻이야. 이 문제 자체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당황했던 소리가 많아서 첫 번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결과는 31부터 A 31부터 넣자 그랬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우아가 없어도 된다 그랬어. 주문일자의 요일이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이에요. 그럼 요일을 뽑으려면 위크데이를 뽑아야 되겠죠. 그럼 위크데이는 리턴 타입이 있었어요. 1, 2, 3이라는 거. 그 타입을 가지고 금요일과 토요일을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일을 뽑아낼 건데 제가 아까 고급 필터 일반 형태를 같이 섞어 써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제목의 데이터가 지금 이거예요. 그럼 이거의 조건을 뽑아낼 때는 함수를 쓰면 이 제목하고 똑같은 제목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죠?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하고 똑같은 제목을 써야 돼. 그런데 요일을 뽑아내는 건 위크데이 함수를 써야 돼.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제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조건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뭐 요일 적어도 되고 아무거나 관계없습니다. 자, 조건을 A26번지라 그랬죠. 그러면 제가 요일이라고 적어볼게요. 여기에 요일이라는 글자가 없어야 되겠죠. 자, 그 밑에 함수를 쓸 건데 위크데이 함수를 쓰겠죠. 자, 위크데이 함수를 쓸 건데, 자, 이 날짜가 고급 필터의 한 칸은 상대 참조 줘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열 고정 혼합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리턴 타입을 보세요.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일인 게 유형이 1이죠. 그죠? 그럼 토요일이 얘가 마지막이잖아. 얘들은 토요일이 마지막이 아니야. 그래서 유형을 1로 잡고요. 금요일은 6이 되는 거고 토요일은 7이 될 거잖아. 그죠? 이게 얘가 6 이상이면 금요일도 되고 뭐도 되는 겁니까? 토요일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해서 요 위에 크게 보이지요? 제가 글자 좀 크게 했어요. 6 이상을 하면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을 동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오화가 없어도 관계없다 그랬어. 자, 첫 번째 조건은 끝났어요. 이고라 그랬어. 이고. 그럼 옆으로 나란히거든요. 누가? 단가가. 여기 단가 보이지요? 글자를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요. 손으로 써도 되는데 주의할 거. 손으로 쓸 때는 절대로 오타가 나면 안 돼. 특히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우는 건 얘는 안 띄웠는데 여기는 띄워버리면 결과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 제목 복사해서 붙이는 걸 권장을 해요. 이고니까 옆으로 나란히가 돼. 단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50에서 100 사이라 그랬거든요. 크거나 같아 50. 그죠? 이고니까 똑같은 단가가 작거나 같다 100. 이렇게 돼야 요일이 금요일 토요일 단가는 50에서 100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나예요. 이거나 누가? 물품 코드가 제목은 나란히 여기까지는 엔드인데 그죠? 그 다음에 오화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심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보통 구분하면 됩니다. 물품 코드의 앞 두 글자가 JJ인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를 복사했잖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함수가 들어가잖아.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복사한 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과 다른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 뭐 코드 아무거나 조건 넣어도 돼요. 넣고요. 오하니까 한 칸 내려가야 돼. 무슨 함수를 찾아야 됩니까? 레프트인 걸 찾아야 되겠죠. 이퀄 레프트. 레프트. 물품 코드에서 몇 글자를 뽑아야 된다? 두 글자를 뽑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뽑은 게 얘가 하필이면 JJ지만 누구하고 같다 물어야 돼요? JJ하고 같으냐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급 필터에 또는 조건 부서식에 조건 넣는 것들은 true 아니면 false가 보통 나와야 되잖아. 맞나 틀리나.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만 저 조건이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조금 잘못됐네요. C30이 아니라 이거를 D3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칸이 조금 늘어났어요. D30으로 고쳐서 여러분들은 작업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이죠? 제목은 나란히고요. 조건이 나란히 있는 건 AND, 조건이 내려가 있는 건 OR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을 적어야 돼. 그래서 함수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데이터 값을 일반 고급 필터로 들어가는 것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이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고급 필터로 갑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이게 되는 거고요. 복사 위치는 A31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죠? 요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야. 이 중에 필요 없는 거 지우라는 말도 없고요. 순서 바꾸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급 필터입니다. 요즘에 이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부서식을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조건부서식은 조건부서식하는 함수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빈칸에 아무 때나 클릭해 놓고요. 거기에다가 함수를 적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아무 때나에 조건이 뭐냐면 주문일자의 월을 뽑아서 5하고 같으냐 물어야 돼. month예요. 이거죠? and가 들어갑니다. 할부가율이 6 이상 10 이하, 6 이상 이고 10 이하 이하니까 역시 and예요. 그죠? and로 묶어낼 수 있겠죠? 자, and 함수를 이용해서 자, 첫 번째 month를 이용을 할 건데 이 주문일자에서 날짜를 뽑을 거예요. 자, 근데 조건부서식은 반드시 한 칸일 경우에 혼합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혼합참조가 안 들어가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A열이 고정돼야 되겠죠. 자, F4를 눌러서 이렇게 혼합참조로 바꾸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 돼.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저도 한 번씩 착각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은 할부계열이 역시 혼합참조입니다. 6 이상. 그리고 할부계열이 12 이하. 됐죠?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수식입력주로 해서 복사하지 말고 잘라내세요. 커서 깜빡깜빡 하는 건 엔터 눌러서 고정시켜줘야 돼. 아니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범위를 정확하게 잡으세요. 여기 보이죠? 제목은 빠진 범위입니다.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수식을 선택해서 잘라낸 걸 붙여주고요. 서식으로 가서 굵은 기울임꼴 녹색하자 그랬습니다.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내겠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고급 필터하고 조건부 서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 눌러줘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요. 작업하는 게 제일 편하죠. 화면의 정가운데 인쇄가 되겠다는 건 여백에서 가로도 세로도 가운데를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 페이지 상단에 머리글 하자 그랬습니다. 자, 머리글 편집으로 가서요. 상단 왼쪽 구역에 시트명을 여기서 찾으면 돼요. 파일 시트 이름 보이죠? 시트 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이 상태만 하면 기본 작업만 들어와. 근데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기본 작업 뒤에 시트를 붙이자 그랬거든요. 띄우고 여러분들이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시트. 그래야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쇄 영역은 시트에 있다 그랬죠? 인쇄 영역에 A2에서 H24를 설정을 하고 눈금선 하고요. 행렬 머리글도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단순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설정이 되면 기본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본 작업 전체가 몇 점입니까? 총 15점, 5점, 5점, 5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 작업으로 가는 거 아니죠? 어디로 가야 돼? 분석 작업으로 가줘야 돼요. 자, 분석 작업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한다 그랬으면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 그러면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 원본에서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도서대여라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도서대여 테이블에서 이것만 가져오자 그랬습니다. 자, 가져올 건데 여기 위치 보세요. 몇 번지부터 시작합니까? A 3번지죠. 그럼 A 3번지를 이렇게 콕 찍어 놓고 가면 훨씬 편하겠죠. 자, 가져오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이거 2016일 땐 이 메뉴가 약간 다른 거 알죠? 충분히 찾아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인데 요거 반드시 체크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자, 확인해서 도서 대여라는 파일을 찾을 거예요. 시험 칠 땐 이게 C 드라이브의 OA라는 폴더에서 찾으면 됩니다. 자, 도서 대여를 찾을 거예요. 자, 찾아서 도서 대여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주소, 나중에는 이게 가나다 순서로 바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올 때는 순서대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갖고 왔나 아닌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여일, 그 다음에 나이 대여 건수.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갖고 올 건데
여기에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건을 쓸 수 있어요. 조건 뭐 하라? 나이가 30 이상이다 그러면 이상 30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없어. 통과. 정리할 방법도 없거든요. 그냥 통과. 마치고요. 피벗 테이블인데 내가 아까 A 3번 찍었죠. 그 위치 그대로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위치는 레이아웃 모양은 그림을 나중에 보고 만들 거고 이걸 제일 먼저 해줘야 되죠. 형식을 개요 형식으로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을 개요 해놓고 난 다음에 요 모양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갖고 와야 돼요. 자, 그림을 제가 화면이 좀 좁으니까 이렇게 줄여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얘가 행이잖아. 그죠? 행이 2개 들어왔어. 얘가 열이죠. 값으로 2개 들어온 거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올 건데 대여일은 날짜 데이터거든요. 날짜 데이터인 경우에는 2016 버전하고 21 버전하고 모양이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거 신경 쓰세요. 자, 대여일을 행으로 갖고 올 건데 갖고 오면 이렇게 막 들어와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주소가 들어옵니다. 주소가 들어오고요. 열에는 대여 건수 들어갈 거고요. 나이 평균 대여 개수의 건수의 개수 나이를 갖고 와서 값필드 설정의 평균 그리고 대여 건수를 한 번 더 들고 와서 대여 건수는 개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 일단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다시 문제를 보세요. 여기 개월돼 있는데 여기도 있잖아. 월을 기준으로 대여일을 그룹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 데이터에 클릭해도 되고요. 요 개월 있는데 클릭해도 돼요. 그룹으로 가서요. 1은 해제해줘야 되겠죠. 월만 체크. 그죠? 월만 체크. 자, 이렇게 했을 때 2016 버전은 이게 이렇게 안 나오죠. 그냥 대여 1 돼 있는데 21 버전은 내가 해당되는 개월, 뭐 년, 분기라는 글자가 앞에 오고요. 가로 안에 필드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걸 고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2021 버전을 가지고 예전 문제 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달라요. 어떻게 고칩니까? 라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버전의 특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건드릴 필요 없어. 왜? 요즘 시험은 20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요. 나는 2016 버전이라 제목이 틀린데 상관없어. 시험 치러 가면 21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대여 건수는 이렇게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1에서 10까지 5씩 증가하죠. 자, 대여 건수는 그룹으로 가서요. 1에서 10까지 5씩 증가했어. 그래요?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평균 나이는 소수점이 보이잖아요. 소수자리 수를 0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평균 나이는 값필드 설정해서 이거 한꺼번에 좀 편해요. 숫자로 가서 소수자리 수를 0. 그래야 소수점 데이터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죠? 부분합을 하단에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부분합을 그룹 하단에 표시를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2월 요약, 3월 요약이 쭉 생길 거거든요. 그 요약 뒤에 별표를 이렇게 한 칸 띄우고 별표를 표시하자 그랬어요. 자, 이게 요약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글자를 쓸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이 뒤에 내가 이렇게 막 글자를 쓰면 이렇게 알아서 글자가 막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약 말고 함수 이름이 나오면 글자가 안 들어와요. 그럴 때는 서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랑 컨트롤 누르고요. 얘랑. 그죠? 컨트롤 누르고 얘랑. 세 칸이죠?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가서요. 얘들은 글자잖아. 사용자 지정에서 글자는 뭐가 붙습니까? 골뱅이. 그 뒤에 한 칸 띄우고 별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뭔가 했는데 또 뭐 하라는 말이 있으면 저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주소는 공덕을 포함한 것만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주소 보이죠? 자, 그 옆에 내가 해당되는 이게 값 필터가 있고 레이블 필터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알아요. 값 필터에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평균 나이라고 들어와요.
얘는 평균 나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주소라는 행이거든요. 행 레이블이잖아. 행이거든요. 그래서 주소에 값 필터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레이블 필터가 돼야 되고요. 공덕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포함 공덕. 그래야 공덕동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까지는 해당되는 거 그대로 했어. 자,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에서 밝게인데 13번. 밝게인데 하늘색 피벗 테이블 밝게 13번을 처리를 하고 행, 열, 줄무늬 10까지 하자 그랬습니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랑 똑같은지 봐야 돼. 틀린 게 있어. 이게 없잖아. 그죠? 얘는 없잖아. 우리는 있잖아. 얘가 뭐라 그랬습니까? 총합계예요. 가로방향 합계니까 이거는 행합계거든요. 밑에는 요게 열합계예요. 얘를 없애야 돼. 뭐만 설정해 줘야 됩니까? 열합계만 설정.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이 이 모양하고 똑같은지를 봐줘야 돼요. 그죠? 순서라든지 다른 게 있나 없나 눈으로 확인하고요. 맞으면 그 상태에서 저장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부분 점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무조건 10점이 날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고요. 나 정확하다. 그러면 내가 맡긴 거구나. 저장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작업을 했어. 분석 작업 두 번째로 가볼까요? 분석 작업 2번에서 첫 번째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뭘 하자 그랬냐면 배송일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배송일자는 주문일자 입력이 이렇게 있죠. 이거 이후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자 그랬고요. 메시지 창은 없잖아. 그럼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유효성 검사를 지정해야 되는 애들은 배송일자야. 배송일자를 범위를 설정해 놓고요. 주문일자 이후라 그랬거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로 가서요. 제한 대상에 함수를 쓰거나 수식을 쓸 때는 사용자 지정인 거 알죠? 자, 수식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면 안 돼요. 레코드별로 물어야 돼. 누가? 배송일자는 이후라 그랬어. 이후는 크거나 같다예요. 누구? 주문일자의 이후. 저게 끝이에요. 간단한데 의외로 이걸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걸어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배송일자에 얘는 4월 18일이고 4월 20일이니까 맞죠? 그럼 내가 이거를 만약에 4월 2일로 고쳤다. 그러면 이유가 안 되겠죠? 그럼 저렇게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험 칠 때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원래 데이터가 뭔지 기억을 잘 못할 경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검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분석 작업도 동그라미 번호가 아니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완벽하게 했을 때 10점이고요. 부분 점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부분합까지 같이 가져야 됩니다. 자, 부분합을 이용해서 등급별로 수량의 평균과 단가의 최대값을 표시를 할 건데 등급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자 그랬습니다. 자,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요. 데이터의 정렬로 가서 등급 기준의 오름차순이에요. 그럼 등급이 같은 것끼리 모였죠. 그래서 여기에 등급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부분합으로 갈 겁니다. 자,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와서 내가 정렬한 게 등급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등급별이란 말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평균인데 수량. 신경 쓸 필요 없죠? 확인. 두 번째는 최대값인데 최대와 최대값은 똑같은 거예요. 단가의 최대값이라 그랬어. 근데 새로운 값으로 대체가 되어 있으면 원래 있던 평균을 없애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는 얘를 해제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문제에 그룹별로 페이지를 나누라는 말이 보이면 이거 체크하면 될 거예요. 그럼 페이지를 따르게 페이지 나누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개요를 지우라 그랬거든요. 이 개요가 뭐냐면 이거 옛날에 윤곽지우기라고 불렀던 이게 개요예요. 여기 보면 그룹 해제 안에 개요 지우기가 있어요. 2016 버전은 윤곽지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까지 완벽했을 때 10점이라는 뜻이야. 그대로 저장.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봐줘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아니 이제 세 번째겠죠. 기타 작업 1번입니다. 자, 기타 작업 1번에 차트예요. 얘를 이용해서 수정만 해줘야 됩니다. 각 2점, 동그라미 번호가 있는 애들은 동그라미당 2점이기 때문에 얘 틀려도 얘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얘들은 부분 점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근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는데 결과가 이 차트랑 달랐다 그래요. 피벗 테이블은 그림하고 무조건 똑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부분 점수 없기 때문에. 근데 차트는 이게 다 부분 점수이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문대로만 하는 걸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다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문대로만 우리가 부분 점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그래도 이상하다 그러면 그 상공회의소에 문제의 제기를 하면 돼요. 나중에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자,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판매 계열을, 판매 금액 계열을, 빨간 거죠. 자,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혼합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알죠? 판매 금액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 1번 끝났죠? 두 번째 차트 제목을 넣을 거예요. 없잖아. 옆에 더하기 눌러서 차트 제목은 항상 차트 위라 그랬습니다. 이걸 연동은 수식 입력줄을 산다 그랬죠? 이꼴 A 2번지하고 연동을 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로 갑축과 보조 세로축 제목을 이렇게 지정한다 그랬어요. 얘도 그림을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그럼 제목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축의 제목인데 기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을 체크를 딱 해놓으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글자가 세로 방향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 버튼 축 제목 서식에서 제목 옵션에 텍스트 옵션에 맞춤을 텍스트 방향이 세로예요. 특별하게 스택형이라는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다 세로입니다. 그럼 얘도 세로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요. 요 글자는 손으로 써야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됩니까? 개수. 이 글자는 금액이라고 쓸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동그라미 2번이 끝이 났어요. 자, 범례를 3번. 범례가 얘죠. 범례 서식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자 그랬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했어요. 세로축 단위를, 세로축 단위가 이거잖아. 0에서 100 사이까지 20씩 증가하거든요. 축 서식에서. 축 서식에서 축 옵션에서 0에서 100. 기본 단위가 20입니다. 요렇게 맞추겠다는 뜻이야. 보조 세로축은 맞출 필요 없죠.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판매 금액 계열의 SS2222 요소가 얘거든요. 요 갖다 대면은 이렇게 떠요. 한 번 클릭, 한 번 더 클릭 해놓고요. 데이터 설명선을 추가하자 그랬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설명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도형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도형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이 도형을 도형을 바꾸라는 말을 적었는데 없네요. 추가하고 자, 이렇게 문제를 제가 고쳐 놓을게요. 도형의 종류를 말풍선 변경하시오. 자, 이렇게 문제를 바꿀게요. 이 도형에 보이죠? 이 데이터 도형에 도형 변경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말풍선 타원형 요걸 찾아주자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를 제가 글자를 분명히 적었는데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설명선 같은 경우에는 도형 변경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 판매 금액 계열이 지금 꺾은 선이거든요. 꺾은 선은 하강선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 꺾은 선이 두 개 있으면 최고 최저 연결선이 되는데 우리 지금 꺾은 선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강선인데 그럼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요 계열
판매 금액 계열을 선택해 놓고요. 자, 착가가 만드는 거 얘를 눌렀을 때는 없어. 이 안에 없어요. 저건 어디 있냐면 차트 디자인의 요소 추가. 이거 안 보일 때 이거 누른다고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 이 안에 요게 틀린 게 다른 건 다 똑같이 있는데 얘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찾지 말고요. 메뉴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강선. 이렇게 여기서 끝까지 내려오는 이 선을 하강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난 다음에 수량 계열에, 수량은 파란색이죠. 얘만 클릭하면 전체 계열. 하나 더 클릭하면 혼자만. 이 파일을 표시할 건데 요렇게 배율을 20만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오른쪽 버튼 요소 서식에서 여기 채우기가 있거든요. 채우기에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찾아야 돼요. 내 파일에서.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저거 자체가 어디에 있을 거냐면 C 드라이브의 OA 안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찾아야 되는데 제가 저 파일을 어디 넣어놨더라. 자, 찾아볼게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네요. 물품이라는 파일을 이렇게 파일을 찾아서 그러면 이게 늘어나거든요. 보이죠? 이걸 배율에 맞게 써야 되는데 배율이라는 거 요거 한 칸. 야가 지금 보는 게 요 왼쪽 요 편 세로축이잖아. 그죠? 얘는 세로축, 얘는 보조 세로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로축의 한 칸이 20이거든요. 얘를 20만큼으로 배율을 바꿔야 요렇게 그림이 하나, 둘, 세 개 요런 식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림 파일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됐죠. 그죠?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여기 글꼴 바꾸라는 말이 없는데 얘는 좀 진하게 보이고 얘는 연하게 보이는데요.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제목에 여기에 차트 제목을 어떻게 하라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 5개이기 때문에 10점. 그렇게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돼요. 자, 두 번째. 기타 작업 2번으로 가서요. 매크로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매크로를 만들 때는 A 1번지는 아니면 이거 안 말고 표안 말고 아무 때나 밖에서 클릭해 놓고 매크로를 만들러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첫 번째 만드는 매크로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당되는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얘는 건드리지 마세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현재 통화 문서입니다. 자, 어디에서? F4에서 F16을 얘도 고쳐야 되겠네요. 이게 제가 나중에 문제에서 고쳐 놓을게요. D4에서 E16이에요. 이거 제가 수정을 했었거든요. 자, 얘를 가지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만큼을 범위를 설정해 놓고요. 사용자 표시 형식이죠.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원래 있던 건 깨끗하게 지워놓고요. 조건이 들어가고 색깔이 들어가요. 조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은 딱 2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정해 준 조건. 대괄호 안에 색깔 이름 먼저 적어도 되고 조건 적어도 되고 관계없다 그랬어. 첫 번째 50 이상이냐? 맞으면 무슨 색이라 그랬습니까? 빨강. 빨강으로 표시를 할 건데 별표를 앞에 하고요. 공백을 띄워요. 자, 그래서 별표를 먼저 빨간색으로 나타나겠죠. 쟤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문자를 반복하는 건 아스테리스크 별표예요. 그 뒤에 한 칸을 띄우면 공백이 반복한다는 뜻이죠. 숫자를 적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야. 세미콜론. 두 번째 30 이상인 경우에 조건이 30 이상인 경우에 파랑이라 그랬습니다. 파랑으로 별 모양이 채운 별 말고 빈 별이겠죠. 똑같아요. 그죠? 요 그림을 이렇게 줄여서 볼게요. 0인 경우에 0으로 나와야 돼요. 그 외에는 조건이 2개 있는데 이것도 아니면 그 외거든요. 그냥 0. 숫자로만 표시해야 되잖아. 저걸 샵으로 하면 0일 때 0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확인. 보이죠? 이거를 늘리면 이렇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얘들은 그냥 숫자, 조건에 안 맞는 애들은 그냥 숫자만 화면상에서 반복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오른쪽에 가 있는데요 라는 것 자체는 이거 정렬 상태가 얘가 지금 가운데 돼 있어서 그래. 요렇게 돼 있는 상태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고쳐 놓을게요. 이게 가운데 정렬이 눌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록 중지 해야 되죠. 자, 기록 중지. 얘를 어디다 만들 거냐면 L3에 2에서 3에 너무 머네요. 멀어도 뭐 상관없겠죠. L2에서 3에 단추를 만들자 이랬습니다. 단추를 Alt 누르고 그리는 건데 얘를 연결해 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를 서식 적용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얘 누를 때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거 한 번씩 질문하대요. 이거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내가 먼저 그려 놓고 여기서 만들게 해도 됩니까? 돼요.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작업하면 됩니다. 자, 개당 5점이죠. 5점짜리 하나 끝났어. 자, 두 번째 A 1번지나 딴 데 빈 곳에 클릭해 놓고요. 해당되는 얘 범위도 그러면 지금 바뀌어야 되겠죠. 이 범위가 똑같이 와야 돼. 이걸 제가 안 고쳐놨네요. 이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하는 거. 자, 바깥에 클릭해 놓고요. 매크로 기록. 이름을 서식해제. 이 범위가 셀 서식화도 되고요. 여기서 일반 해줘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 중지. 얘를 L5에서 6 여기다 만들자 그랬습니다. 단추를 만들고 매크로 연결하고 글자를 서식해제.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왔다 갔다 하잖아. 이 상태에서 저장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저장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모양만 이렇게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지 코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를 내가 만들었어. 됐죠? 3번. 기타 작업 3번입니다. 코드를 만드는 건데 제가 코드 몇 번만 한다 그랬습니까? 1번, 3번만.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 2번은 별거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설명을 1, 3만 합니다. 왜? 2번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 그건 제가 답안을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1, 3번만 보세요. 자, 1번. 주문 입력이라는 단추를 눌렀을 때 폼이 나타나도록, 자, 이건 맨날 한 거잖아. 자, 디자인 모드 눌러놓고요. 더블 클릭. 폼 이름이 주문 입력 보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주문 입력 .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실행을 시켰을 때 이거 나타나는 건 여기 폼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이 폼을 이렇게 확인해 놓고요.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보세요. 왜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냐면 이니셜라이즈에 오류가 나면 에러가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뜨기 때문에 진짜 폼 이름이 정확하게 실행되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걸 실행을 하려면 폼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어놓고요. 실행을 해야 정상적인 폼으로 나타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매크로 실행이 되는 경우들이 금방 봤죠. 많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뭘 하라 그랬냐면 자, 요까진 됐어. 폼이 초기화되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폼에서 코드로 이렇게 넘어왔어. 유저 폼이 이니셜라이즈를 찾아야 되죠.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를 찾아서 초기화됐을 때 뭐하라 그랬냐면 CMB 등급이 이거겠죠. CMB 등급 컴보 상자. CMB는 컴보 상자겠죠. CMB 등급에는 물품 코드 여기에는 표시되게끔 로우 소스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넣어 볼 건데 CMB 등급은 점 로우 소스가 들어갈 거예요. 로우 소스는 이꼴 들어오는 거 알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H12에서 H14까지. 자, 그런데 얘는 열이 H열 하나잖아요. 그럼 얘는 관계가 없어. 두 번째, 물품 코드에는 여기는 똑같이 로우 소스가 들어갈 건데 H5에서 I9라고 돼 있거든요. 얘는 열이 두 개잖아. H열, I열. 그럼 이걸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실행을 시켜서 얘는 요게 정상적으로 나왔어. 보이죠? 얘도 두 개가 보이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두 개가 안 보이고 얘만 보이면 밑에 칼럼 카운트를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돼. 이거는 왜 두 개가 보이냐면 이거에 여기 속성창이 있어요. 여기 칼럼 카운트가 얘는 1돼 있고요. 얘는 뭐가 돼 있습니까? 칼럼 카운트가 2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저게 시험에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도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도 돼요. 뭘 해도 되냐면 보이는데도 내가 칼럼 카운트 이거 보이잖아. 이걸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뜻이야. 얘는 칼럼 카운트 1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이면 정상이야.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열이 이렇게 두 개면 칼럼 카운트는 2라고 이걸 넣어주는 걸 그냥 권장할게요. 저게 속성에 되어져 있는 애들도 있고 안 되어져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txt 날짜라는 애가 있어요. txt 날짜가 얘거든요. txt 날짜 클릭해보면 됩니다. 자, txt 날짜에는 오늘 날짜를 넣자 그랬죠. 자, txt 날짜에는 여기는 점별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날짜 함수가 뭐였어요? 데이트 함수. 날짜를 넣었는데 비활성화 되도록 하자 그랬어요. 비활성화는 흐릿하게 되는 거. 이 txt 날짜가 비활성화를 해주는 거는 뭐냐면 enable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내가 기본은 true거든요. 이걸 false로 잡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enable이라는 것도 한 번씩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누가 나오냐면 어디 갔네? 이 locked라는 게 있어. 잠금하라 그러면 이 locked라는 걸 선택해 줘야 돼. lock을 true.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적어 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까지만 해봤을 때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보이죠? 야가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활성화되어서 날짜는 들어왔는데 사용을 못해요. 야는 커서 가는데 얘는 못 가잖아. 저게 비활성화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것까지가 1번이에요. 그죠? 요까지가 5점입니다. 자, 내려와서 3번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여기서 종료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종료 찾아도 되죠. CMD 종료를 찾아서요. CMD 종료가 클릭되면 메시지 박스를 연다 그랬어. 자, 제목은 기본 제목이고요. 이게 프롬프트 메시지고 단추는 예 아니오인데 예를 누르면 폼을 종료하고 B1의 오늘 날짜와 시간을 띄우고 아니오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기본이 아니오 단추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버튼이 예 아니오가 있을 때는 앞에 변수를 반드시 적어야 돼. 그래야 예를 눌렀는지 아니오를 눌렀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여기 도구의 옵션에서 변수서는 요거에 체크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죠? 자, MSG 박스. 얘는 액세스 이벤트 프로시저에 쓰는 거랑 똑같아요. 왜? 똑같은 비주얼 베이직을 쓰기 때문에. 변수명을 앞에 적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를 열어야 됩니다. 자, 글자는 손으로 쓰는 거겠죠? 여기 컨트롤명 적을 때는 이거 다운표 적으면 안 되는 거 알죠? 폼을 자, 이렇게 적고, 만약에 컨트롤명을 적겠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컨트롤명 여러분들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컴마 버튼 타입이 VBS예요. VBS 노인데 기본이 예 단추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오 단추에 들어오라 그랬어. 자, 그걸 yes가 디폴트 버튼 1이고 no가 디폴트 버튼 2야.
그래서 이렇게 잡아줘야 돼. 디폴트 버튼 2로 잡아줘야지만 얘가 기본이 되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엑셀 문제도 나오고 액세스 문제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타이틀은 아무것도 안 적으면 얘겠죠. 만약에 글자가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컴마 뒤에 타이틀은 적을 필요가 없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어야 돼요. if a 값이 얘면, 그냥 얘 아니라 그랬죠. VB yes면, 얘이면 뭐하라 그랬습니까? 폼을 종료한다 그랬습니다. unload 폼을 종료를 하고 B1셀에 오늘 날짜와 시간 now 함수죠. now 함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죠? else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 안 적으면 돼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야. 자, 확인해 볼까요? 넣었어. 종료를 눌렀어요. 종료할까 물을까? 아니요, 난 촛불 들어왔죠. 아니요,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얘를 했어. 그럼 얘를 하면 종료를 하고요. B1번지에다가 오늘 날짜하고 시간 뜨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3번, 5점, 5점, 10점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고 2번은 한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본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기타 작업까지 다 되고 나면 일단 저장을 딱 해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계산 작업으로 가는데 계산 작업에 저기 제가 2급에 이걸 올렸거든요. ifs하고 switch 함수를 올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2급에 올린 요거 한번 보세요. ifs 함수, switch 함수를 여러분들이 보는데 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1급은 액세스도 함수를 봐야 되고 엑셀도 봐야 되잖아. 근데 이름이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엑셀에 ifs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 나온 함수. 이게 액세스에서는 스위치 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엑셀의 스위치 함수는 얘랑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ifs가 스위치 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엑셀의 ifs는 액세스의 스위치 함수다. 엑셀의 스위치 함수는 액세스의 스위치 함수하고 틀리다.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보고 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으로 가볼게요. 자, 계산 작업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수량을 이용해서 표 1에 이 영역에 H 영역에 다음을 계산하자 그랬는데 수량이 가장 작은 것부터 1년 번호를 붙이자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량이 제일 작은 게 10이다 그러면 10-1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게 11이다 그러면 얘는 11-2 그 다음에는 다시 3 이런 식으로 등수처럼 1년 번호를 붙이자는 거거든요. 자, 그걸 요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배열 수식인데 sum과 if 함수와 and 연산자를 이용하자 그랬어요. 그럼 요 작업을 할 건데 이걸 연결해 주는 건 이거 갖고 할 건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이 뒤에 1년 번호거든요. 그래서 저걸 구하고 난 다음에 연결은 나중에 봅니다. 자, 이 문제는 예전에 제가 질문에서 다뤘던 sum이나 sum if를 이용해서 등수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낮은 값을 1등으로 줘야 돼. 높은 값 1등이 아니라 낮은 걸 1등으로 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자, 그거를 구해 볼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알죠? sum과 large와 max 함수는 가로 안에 조건 곱하기 범위 쓸 수 있다 그랬죠? 이걸 if로 만약에 넣어줄 수도 있고 안 넣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sum을 갖고 개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1이 돼야 되죠. 그죠? 곱하기 1을 해야 개수를 구할 수 있고 이걸 만약에 if를 쓴다 그러면 if 안에 조건 그리고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 1이 여기에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을 쓰면 개수인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개수 세워주는 거야. 개수를 세워주는 건데 해당되는 건
요거는 왜 1을 쓰냐면 조건이 맞으면 true가 1이잖아. 그럼 1이 들어갈 거고요. 틀리면 얘가 false니까 0이 되겠죠. 그럼 0이 누적되어서 개수를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sum if 대신에 sum만 하라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sum을 이용해서요. 합계를 구하는데 실상은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if 함수 sum 안에 조건이 들어옵니다. 조건이 뭡니까? 내가 수량이 묻는 거예요. 작으면 1등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크다라고 물어야 되겠죠? 이 전체보다 배열수식입니다. 이게 크면 1씩 증가를 해줘야 돼. 이해가 됩니까? 크면 1씩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럼 요렇게 만약에 줬을 때 여러분들이 봐주면 제일 작은 숫자가 지금 10이에요. 10은 0등이라고 나오죠. 근데 10이 1등이라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플러스 1이 붙어야 돼. 그래야 제일 작은 값이 1등이 돼요. 요걸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요. 그 앞에다가 sum 함수 앞에다가 수량을 연결을 하고요. 빼기를 연결을 해주세요. 저렇게 연결을 하면은 해당되는 값이 요렇게 나와요. 그죠? 요렇게. 이 수량값은 그대로 갖고 오고요. 그 뒤에 해당되는 일련 번호가 이렇게 같이 붙는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값이 똑같으면 등수도 똑같아요. 이렇게 보이나요? 어떤 값이 똑같은 값이 있을까요? 10등짜리가 50이 둘이 있는 거 보이죠? 똑같이 10등이잖아. 10등이 둘이 있으니까 11등은 없이 12등으로 들어와 있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 문제는 sum과 if 또는 sum을 이용해서 등수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값이 작은 걸 1등으로 했기 때문에 크다 했죠. 그럼 값을 큰 걸 1등으로 한다 그러면 작다로 비교해 주면 돼. 이 둘이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1번이 구해졌고요. 이게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1 버전은 그냥 확인 눌러도 되고요. 16 버전은 무슨 키 눌러줘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확인 눌러줘야 됩니다. 시험 치러 갔을 때도 습관적으로 컨트롤 시프트 확인 눌러도 아무 관계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연습한 대로 작업하면 돼요. 자, 1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표일의 수량과 등급 그리고 이용해서 이 영역에 포인트 점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포인트 점수를 계산할 건데 판매 금액은 여기 있어요. 판매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곱하기 할인율인데 할인율을 여기에서 참고하자 그랬는데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서식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xlookup과 ifs 함수를 쓰자 그랬어. 자, 이게 원래는 vlookup인데 제가 xlookup으로 고쳤거든요. vlookup과 원래 이 문제는 매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여 부분에서 vlookup에서 정의할 때는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을 매치로 바꿨는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제가 문제를 한번 고쳐봤어요. xlookup이 새로 나온 함수거든요. 그리고 ifs는 아까 2급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ifs는 다중 조건인데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는 ifs 함수 하나 안에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건데 그 조건이 틀리면이라는 게 없다 그랬죠. 무조건 내가 원하는 조건, 이 조건 맞을 때, 저 조건 맞을 때, 다른 조건 맞을 때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함수를 텍스트 함수는 모양 만드는 거기 때문에 XS의 포맷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얘가 제일 먼저 봐줘야 돼. 자, 그래서 구해볼까요? 텍스트 함수를 제일 먼저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야 돼. 서식은 다운표안에 자, 샵, 컴마, 샵 0.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겠다는 뜻이고 0을 0점으로 하니까 이 D가 0이 돼야 돼요. 이 말이 없으면 샵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 뒤에 점이라는 글자까지. 자, 이게 서식이 돼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적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밸류에 xlookup과 ifs가 들어오는데 xlookup은 v나 hlookup하고 뭐가 틀리냐면
VLOOKUP은 우리가 보통 제목이 위에 있고 데이터가 아래에 있을 때 VLOOKUP이고요. 천열을 갖고 찾는다 그랬고, HLOOKUP은 제목이 왼쪽에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죠. 첫 행 갖고 찾는다 그랬는데, XLOOKUP은 첫 행 천열이 필요가 없어. 내가 원하는 만큼 찾는 것 따로 리턴 되는 것 따로 범위를 잡을 수 있는 게 XLOOKUP이에요. 이거를 쓸 건데 if 함수를 같이 쓰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안에 이게 들어가도 되고 이거 안에 이게 들어가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함수는 형태가 if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돼도 되니까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코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연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거 다르게 했는데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돼요. 자, XLOOKUP을 찾을 거예요. 자, XLOOKUP을 찾는데, 자, XLOOKUP은 칸이 뭐가 많아. 이거 보이죠? 이까지 총 몇 칸이 있냐면 6개의 칸이 있어. 자, 룩업 밸류가 XLOOKUP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앞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판매금액 곱하기 해놓고 난 다음에 XLOOKUP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자, 내가 여기서 찾을 건데 이 수량을 찾을 거예요. 여기서 찾을 건데 이 수량을 찾을 거잖아. 그러면 얘는 찾는 어레이야. 룩업 어레이라고 되어 있죠. 수량이 어디 있는가? V나 HLOOKUP은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는데 XLOOKUP은 얘만큼만 범위를 설정해야 돼. 여기서 이상이라는 글자는 없는 상태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나중에 수식입률 보면 그냥 0돼 있을 거야. 그래서 0, 10, 100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값이 자, 내가 정확하게 지금 55라는 값이 여기 안에 없잖아. 그죠?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를 기억하고요. 자, 두 번째 리턴 어레이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누구를 돌려줄 거냐? 리턴 어레이가 정회원일 때, 준회원일 때, 비회원일 때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ifs가 들어가요. 여기에 ifs를 넣어서 자, 어떻게 줄 거냐면 이 값이 정회원이면 정회원의 범위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얘를 절대 번지를 안 했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반복이 돼요. 이번에는 무슨 회원이냐? 준회원이면 이만큼이 범위가 되겠죠. 절대 참조. 아니면 무슨 회원입니까? 비회원이면 이만큼이 범위가 돼야 돼요. 문제는 조금 이상하지만 일부러 이걸 쓰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LOOKUP은 내가 찾는 범위가 따로 돌아와서요. 찾는 범위 따로 이 값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씩만 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 리턴되는 범위를 따로 주는 거예요. 리턴되는 범위를 따로 주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not found라는 게 있어. 못 찾았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if error 쓰는 거 있죠. 거기 쓰는 걸 여기서 그냥 같이 할 수 있어요. 만약 못 찾으면 정현도 아니고 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 뭘 할 건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매치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자, 매치 모드는 이거 시험 칠 때는 도움말을 못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는 도움말 보드릴 수 있어요. 매치 모드는 0일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일 때는 작은 항목, 1일 때는 큰 항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매치 함수할 때 우리가 0은 정확하게 1은 오름차순,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이라고 그랬는데 걔랑 또 조금 달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요거 자체가 요게 우리 값이 찾는 값이 이 값을 갖고 찾잖아. 똑같은 값이 없어요. 정확하다 그럼 0을 쓰면 되는데 얘는 지금 0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55를 찾는다 그러면 55는 요거 사이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50에서 70이 사이니까 얘가 돼야 되죠. 그럼 만약에 이걸 1을 쓰면 여기서 찾아줘요. 내보다 큰 값. 그럼 나보다 작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뭘 써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적어야 쟤는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요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름차순인데 왜 마이너스 1이에요가 아니라 나보다 작은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치에서 1이라고 썼던 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마이너스 1. 이게 내림차순 돼 있을 때도 거의 마이너스 1이더라고요.
맞나?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 값이 내가 55인데 나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와서 작업해야지 큰 값을 가지고 오면 요 줄에 해당되니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서치 모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조금 복잡하나요? 형태가 모양이 저렇게 되어져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연습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VLOOKUP과 매치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작업을 했는가? 이게 원래는 VLOOKUP과 매치였거든요. 자,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옆에 할 판매 금액 곱하기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여기 텍스트 함수 나중에 텍스트 먼저 넣어 볼까요? 결과가 같은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작업을 할 건데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자, 여기에 VLOOKUP이 들어가거든요. VLOOKUP이 들어와서요. 자, 찾는 값은 수량이에요. 찾는 값은 수량이고요. 그럼 이 수량이 반드시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컬럼이 여기에 매치가 들어갑니다. 매치. 찾는 값이 이거야. 등급. 어디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타입은 똑같은 거잖아. 정확하게 0. 자, 그런데 얘가 정혜원이니까 지금 1돼 있잖아요. 그런데 VLOOKUP 입장에서 보세요.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이거든. 근데 1이야. 그래서 뒤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플러스 2가 들어가요. 플러스 2가 들어가고요. 룩업별로는 요 사이 값을 찾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건데 텍스트 함수로 돌아와서 여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판매 금액 곱하기라는 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채워볼게요. 그냥 똑같잖아요. 그럼 정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이런 함수가 어떤 식으로 이용된다라는 것들을 특히 xlookup ifs가 처음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연습해봐 줘야 되고요. 저거하고 비슷하게 x매치라는 것도 있거든요. 매치에 거의 똑같아요. 매치의 변형 x매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한번 봐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놔둘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연습해 보세요. 자, 3번. 표일의 수량과 단가를 이용해서 여기에 보이죠? 이 자리에 지역별 지역은 물품 코드를 갖고 국내는 SS, 국외는 JJ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량의 평균, 여기는 단가의 평균을 구할 건데 평균을 구하니까 에버리지인데 에버리지에 조건을 써야 되는 배열수식이니까 에버리지 안에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 칸 구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가 세로 방향, 가로 방향 같이 가니까 혼합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겁니다. 평균은 조건을 못 써요. if가 없이는. if 안에. 자, 첫 번째 조건은 요거죠. 국내는 SS, 국외는 이거잖아. 그러면 무슨 함수가 들어와야 돼? left가 들어와야 돼요. left. 전체 물품 코드에서 절대 참조죠. 몇 글자를 뽑아야 됩니까? 두 글자를 뽑아서 얘가 같으냐 이거랑 B열은 고정 세로만 변해야 됩니다. F4를 눌러서 B열은 고정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자, 맞으면 수량의 평균이죠. 수량. 근데 하필이면 그 뒤에 단가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줄 번호는 그대로고 열만 바뀌어야 돼. 행고정 혼합 참조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럼 옆으로 채우기 하면 이게 D로 바뀌겠죠. 그죠? 틀리면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확인을 눌러야 채웠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많이 쓰는 것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1급 공부하면 공부를 조금 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쉬운데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려운데 이러면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좀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4번. 표일의 물품 코드와 판매 금액을 이용해서
B사에서 여기에 물품 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판매 금액을 다 합계를 더해서 썸이 들어오죠. 그걸 10만으로 나눈 몫을 구하니까 쿼션트, 쿼티엔티 함수가 들어갑니다. 몫을 찾아서 반복을 할 거예요. 리피트를 반복을 할 건데 뭐 복잡하게 좀 많이 섞어놨어. 그냥 if를 이용해서 시간이 오전이면 오후 12시 미만 돼 있죠. 빈 별표. 오후이면 12시 이상이 되잖아. 까만 별표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if 안에 따로따로 해도 되고요. if를 그 리피트 반복 문자에다가 써도 되고 관계없어요. 어떤 걸 먼저 하든지. 그래서 자, 함수의 순서를 딱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공은 반복해야 되는 애가 주인공이야. 그죠? 그러니까 야가 제일 먼저 와. 리피트. 이 순서를 잘 세워야 돼. 리피트 반복으로 하는데 문자가 있고 개수가 있겠죠. 이 문자에 if를 이용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요 안에 if를 이용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야 되고요. if를 밖에 써서 오전이면 리피트 따로, 오후면 리피트 따로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쿼션트와 썸을 이용해서 해당되는 합계 그리고 10만으로 나누는 것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볼 건데 여기 hour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죠. hour 함수를 쓰라는 말이 있으면 hour 시간을 뽑아내면 돼요. 근데 hour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럼 시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조건이 있어. 이 시간이 날짜가 없는 시간이어야 돼. 이게 날짜가 다르면 시간이 달라져요. 그럼 지금 얘들은 클릭해 보세요. 날짜가 없는 일반 시간이잖아. 그럼 하루의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러면 오후 12시면 오후 딱 12시면 야얘 반이잖아. 얘는 24분의 12거든요. 그러면 수치값으로는 0.5가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야. hour 함수가 있으면 hour를 써야 되니까 상관이 없어. 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오후 12시가 숫자로 비교 대상이 0.5구나라는 걸 알아야 쓸 수가 있다. 라는 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리피트. 반복을 할 겁니다. 자, 반복을 할 건데 반복하는 문자를 여기 if가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if를 밖에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자, if. 어떻게 반복을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간이 0.5보다 작으냐? 오전이냐? 맞으면 하얀 별. 아니면 오후겠죠. 까만 별.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흰별, 까만별을 먼저 선택해 놓고 그럼 이걸 if를 먼저 쓰면 if 이거이면 리피트 여기 하나 따로 아니면 리피트가 또 따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반복되는 숫자를 쿼션트와 썸을 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쿼션트 함수 누구를 반복하느냐? 판매 금액의 합계라 그랬습니다. 이 물품 코드가 있는 그럼 썸이 들어야 되겠죠? 제가 그냥 만들었는데 함수를 좀 너무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어요. 자, 썸의 조건이 들어갈 때는 가로 열고 닫고 안에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기억하죠? 자, 조건이 이 물품 코드가 별 수식이니까 절대 참조 얘랑 같으냐 물었어. 채우기 세로 방향이니까 상대 참조 그대로 둬도 됩니다. 맞으면 곱하기 범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누구의 판매 금액의 합계.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뜻이야. 판매 금액의 합계. 자, 이걸 뭘로 나누라 그랬습니까? 10만으로 나누라 그랬어. 나눴어요. 보이죠? 채워볼까요? 이렇게. 그죠? 그럼 야 좀 기네요. 10만으로 나누니까. 10만으로 나누니까 좀 기네요. 이걸 제가 30만으로 고친 것 같은데 왜 수정이 안 돼 있지? 얘를 30만으로 나눠서 해볼게요. 너무 길어서 그냥 문제로 고치는 겁니다. 순전히 제 맘이죠? 그럼 이렇게. 별의 개수가 조금 줄어들겠죠? 이렇게 할게요.
30만으로 나눈 목만큼 문자를 저렇게 반복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형태를 잘 보세요. if를 밖으로 빼서 리피트가 2번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됐죠? 몫이 얼마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만족하게끔. 4번이었고요. 5번. 사용자 정의함수 fn 배송비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채워야 돼요. 자,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있던 말든 신경 쓰지 말고요. 삽입의 모듈, 삽입의 프로시저, 펑션, fn, 비고. 자, 인수로 뭘 받냐 그러면 판매 금액과 등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판매. 자, 받았어요. 결과는 항상 fn 비고라는 함수가 값을 가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자, 배송비를 구할 건데 fn 비고의 배송비를 구할 건데 판매 금액이 10만 이상이거나 조건 물어야 되니까 if 구문이 와야 되겠죠. if 판매 금액이 10만 이상이거나 비주얼 베이직에서 5원이 연산자라 그랬습니다. 요거 반드시 한 칸 띄워야 돼. 누가 등급이 정회원과 같으면 맞으면 then fn 비고에 얼마를 넣으라 그랬습니까? 1000을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니면 else 다시 물어야 돼. 판매 금액이 그럼 다시 else 뒤에 또 if가 오겠죠. else if 이번에는 5만 이상이냐 5만 이상이거나 준 회원이면 fn 비고에 3000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else fn 비고에는 4000을 넣으라 그랬죠. if 끝내야 되겠죠. and if. 그래서 오화 조건을 가지는 if를 다중 조건 비교로 해주는 if 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요렇게 모양을 만들었어. 자, 코드 창 닫고요. equal fn 비고. 함수를 띄워서 판매 금액과 등급을 넣었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함수 5개까지 여러분들이 풀어봤는데 특이한 함수들, 새로 나온 함수들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함수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새로 나온 함수들 중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엑셀의 ifs는 XS의 스위치예요. 엑셀의 스위치하고 XS의 스위치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새로 나오는 것들, 요새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ifs, 스위치, x룩업, x매치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매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수들을 한번 연습을 해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의고사였어요. 이 출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3월 달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번 연습을 해보자라고 제공을 해주는 모의고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